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성민 변리사고요. 먼저 수업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은 이번 달에 진행하는 이 강의는 4회차짜리 실전 G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 진행했던 그 조현중 변리사님이랑 진행했던 콜라보 강의에서 그러니까 상표법 부분만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전 GS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전 GS 때 제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었어요, 기출보다. 근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기출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변형 스타일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GS를 들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상표 표장을 그대로 넣는 GS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이 이 정도 변형은 하기 때문에 기출의 스타일 그대로 실제 사실관계는 녹아있긴 하지만 표장은 바꿔서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실전 GS에서 출제하지 않은 논점을 위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전 GS도 문제라도 구하셔서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콜라보 GS에서의 문제를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를 실전에서 다 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만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논점을 좀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도 꽤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래서 6월 지나고 이제 7월 지나면은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 임하는 자세로 꼭 시간을 지켜주셔서 기왕이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수험 상담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지금 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 보다가 다른 사례집 풀다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출제 의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낸 사람 입장이 돼서 출제 의도를 좀 읽어보셔야 이게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GS에서는 키워드 문제를 냈었는데 아껴놨다가 이번에 도메인 문제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논문도 굉장히 많고 특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메인이 지금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 행위를 포섭하는 개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급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두 가지를 섞어서 냈는데, 사찰넷 판례 하나랑 그리고 비아그라 판례를 섞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부 다 대법원 판례인데, 사찰넷 판례는 클릭을 했으면 다른 사이트로 링크가 넘어가지는 도메인에 대한 판례, 그리고 비아그라 판례는 상품 자체에 표장이 박혀있는 판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에는 제가 이제 뭘 했냐면 Processing Your Cold Resistance 스타일이라고 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묶여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뭐가 나왔었냐면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긴 냈는데, 포인트를 좀 잘못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슬로건이라던가 단어가 모였으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판례에서 분명히 뭘 말해주고 있냐면 흔히 사용되는 구호 또는 슬로건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섭의 중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흔한지를 잘 생각을 해주셔서 포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꼭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낸 이유는 뭐냐면 33조 1항 7호가 꽤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리가 좀 쌓여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시로서 이걸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문제 1번은 어떻게 냈죠? 제가 표장을 변형해서 냈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에서 표장을 변형해도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용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2번은 뭐냐면, 이제 기출에는 나오지만 GS에서 많이 안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표장이라던가 구성을 X나 A 같은 걸로 치환시켜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장을 실제로 그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기출을 보면 꽤나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GS에서는 강사님들이, 물론 저도 그렇긴 하지만, 문제 내는 편의상 표장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기만 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제가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쓴 문제인데, 판례가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파 판례가 들어있고, 단박대출 판례가 들어있고,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단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상표 기능 단문은 솔직히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배점을 제가 채우기 위해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알파 판례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단박대출 판례를 녹여가지고 포섭을 잘 하셨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A급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실전 GS에서는 제가 3부자 판례를 냈어요. 119조 1항 2호에서는 지금 3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근데 소논점인데 불구하고 꽤 그 논점이 됐었는데 기출이 안 됐으면서 실전 GS에 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일동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119조 1항 2호에 보면은 출처 혼동이나 품질 오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맨날 출처에 관한 얘기만 했었고 품질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잘 없습니다. 그 GS에서.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접해보실 수 있는데, 산지에 관한 품질 오인도 119조 1항 2호에 포함된다는 일동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두 글자로 된 표정에서 한 글자를 추가해서 세 글자로 만들고 그거에 관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외관호칭 관념이 형성되는 포카치 판례를 제가 응용해서 낸 판례라고,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데, 저도 지금 근데 답안을 안 써놨는데, 제3자가 청구했기 때문에 119조 5항의 심판 청구인 적격도 써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만한, 그리고 좀 다양한 논점을 많이 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관계는 뭐냐면, 연도는 조금 다른데 기본 사실관계가 KT 판례입니다. KT. 그래서 KT 한국통신이죠. 한국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들의 다른 논점을 녹인 건데요. 재작년인가 아니면 3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특허법에서 4번 문제에 우선심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색기술에 대한 걸 포섭을 해서 우선심사를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요. 상표법에서는 우선심사가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를 소논점으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선 지정상품 전부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다른 분이 저한테 그 별리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정상품 전부에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선심사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포섭해서 우선심사 안 된다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에선 제가 낸 출제 의도가 뭐냐면, 배점이 8점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 배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드린 건데,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배점에 비해서 쓸 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4번이면 더욱더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 4번 풀어보시면서 이거를 연습을 해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 4번의 소설문 2는 논점에 비해서 배점이 너무 작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논점끼리 묶어서 쓰던가 의 취지를 꼭 빼셔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쓰기 시작하면 절대 소설문 3번을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빨리 하셔보라고 제가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뭘 낸 거냐면, 이게 쭉쭉 대리운전 판례라고 2017년도인가요? 이게 그 특허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계획서 맨날 보면은 특허법원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뒤통수를 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쭉쭉 대리운전이라는 그 판례가 상고를 올라갔는데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이 떴어요. 그래서 특허법원의 법리를 대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화번호에 대해서 스피드 011이라는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게 판시를 한 적이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한 3, 4년 전에 특강에서 진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때 이제 너무 핫하다 보니까 안 냈던 그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게 그래서 세 가지 구성이 있는 거여서 더 복잡한데, 제가 간단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 부분만 떼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강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강평을 할 때는 사실 지금 제가 표장만 살짝 바꾼 부분은 원 판례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판례가 뭐냐면 이제 일단 도메인에 대해서 논점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도메인 논점이 나왔을 때는 뭐부터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도메인이 이게 당연하지만 사실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써주시면 좋아요. 영어 표현을. 도메인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도메인은 일단 판례에서 놓치기 쉬운데 판례에서 꼭 쓰는 부분이 뭐냐면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접속 주소입니다. 그래서 접속 주소를 뭐로 나타낸 거냐면 기호나 문자,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판례에서 분명히 대법원에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비아그라 판례에서 보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소기 때문에 상표로서는 원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거에 불과하고 예외적으로 상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례가 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메인 문제가 크게 나왔다고 하면 서설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소재 같은 데서 도메인의 정의가 뭔지부터 잡아주고 가셔야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논문에서도 항상 도메인이 뭔지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메인은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기호, 문자,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이번에 낸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찰례 판례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마하네 판례입니다. 마하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www.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com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특강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뭐냐면 그 김원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냈어요. 2차 도메인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러면 2차 도메인이 뭔지 모를 수가 있죠. 2차 도메인이 뭐냐면 www. 이외의 부분을 2차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특강에서 여기를 그냥 도메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2차 도메인의 상표 기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논점을 못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몰의 2차 도메인이 뭐냐면 여기서 마하몰이라고 써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글 등을 등록을 받았는데 마하몰을 검색을 해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사찰넷을 누를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사찰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마하몰 판례는 마하몰이라는 도메인을 등록을 받아놓은 거는 맞긴 맞는데 그거를 클릭했을 때 사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고 거기를 눌렀을 때 이제 도메인이 더 이상 마하몰이 아니고 사찰넷이라는 다른 도메인이 뜨게 되고 거기서부터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하몰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하몰 판례는 사실관계가 이래서 지금 을에 대해서 낸 게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낸 게 뭐냐면 지금 사내사내라고 나와 있는 비아그라 판례입니다. 자, 이제 비아그라닷컴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에 칡즙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칡즙에다가 지금 다른 상표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사내사내라는 게 나옵니다. 사내사내.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얘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둘 다를 판단한 다음에 얘가 상표로서 기능한다 혹은 얘가 상표로서 기능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죠. 근데 특이하게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의 의미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컴퓨터 접속 주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 접속 주소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상표가 아니라는 의미를 도메인의 정의로부터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도메인의 정의를 말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별도 도메인이 있는 게 아니고 도메인 자체는 비아그라가 맞긴 맞는데 상품 자체에 표장이 붙어있는 사안이 뭐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비아그라 사안 아니면은 사내사내 사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또 조금 알려드릴 게 있는데 키워드 광고 판례나 아니면은 도메인 판례나 구조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메인이 상표로서 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메인 이름의 사용 태안 및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표로서 거래사회 통념상 출처로서 기능을 해야지 상표로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구조가 판례가 구조가 이거예요. 여기서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지,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제공하고, 그로써 이거를 기준을 판단한다고 제시를 했죠. 근데 여기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다가 상태주의를 다시 적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과의 관계,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의성, 의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서 거래사회 통념상 18표시로서 기능하는지를 판단하는 판례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도메인 쪽에서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태양을 고려하는 것처럼 여기서 고려했던 그것들을 도메인 버전으로 변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중복해서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왜 드리냐면, 차증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디자인 판례가 있습니다. 디자인 판례. 디자인 판례는 뭐냐면, 디자인과 상표는 선택적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상표로서 기능하면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죠. 판례가 디자인 쪽에서는 이렇게 둘 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상태주의를 다시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죠? 실제 판례를 보시면은 이것만 말하지 이걸 새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뭐다? 도메인 쪽에서는 도메인 쪽 판례만 쓰면 되고, 상태주의를 디자인 쪽 그 판례에서처럼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판례를 응용한 Processing Your Cold Resistance 스타일이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법리를 이용한 판례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도 냈지만 쭉쭉 대리운전이란 판례를 보면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이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광고 문안으로 인식돼서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특허법원 판례이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이기 때문에 거의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위 개념화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영어 단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사안에서 얘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모인 것만으로도 구호나 문헌 같은 걸로 인식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어떤지를 봐야 된다? 흔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한지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결론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조 1항 7호가 지금 많이 안 나왔는데 어떤 걸 써주셔야 된다? 첫 번째, 판례가 말하는 게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한 경우에 본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판단 기준이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 두 가지를 써주시고, 세 번째로 뭘 쓴다? 지금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슬로건이라 해서 흔한지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포섭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을 쪽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마하몰 판례고, 병 쪽에 나온 게 지금 비아그라 판례입니다. 자, 이제 답안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답안 1페이지를 보면, 자, 도메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 소재에서는 항상 어떤 걸 주셔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거는 뭐냐면 사실관계로 줬죠. 근데 그 사실관계를 법률 문제로서 치환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에 관한 상표법 내용들이 상표법 교과서에 써 있거나 논문에 써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챕터에 들어있다면 그 챕터의 제목은 어떠할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주소를 이렇게 막 써놨지만 그게 결국 도메인의 상표권 침해 문제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법률 문제로 치환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괄호치고 도메인 이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 요건에 들어가서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여부를 써주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할 게 뭐냐면, 키워드 광고에 대한 판례들이나 아니면은
도메인에 관한 판례들이 다 언제 나왔냐면 16년도 9월 1일 그 전체 그 개정법 전에 그 판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 2번에 지금 소설문 2번에 지금 뭐냐면 16.91 이렇게 시행 개정법이 써 있죠. 그래서 거래사회 현실 반영 위에 온라인상 표시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표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조 2항 2호인데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써주신 다음에 사안 포섭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블리자드가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다음에 상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섭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맨 위에 써놨던 도메인 이름의 사용 태양과 연결되는 화면 표시 내용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밑줄을 쳐놓은 것처럼 도메인의 이름 사용 태양을 고려하시고 화면 표시 내용을 고려해서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아그라는 뭐였죠? 상표가 상품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출처 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도메인이라는 건 원래 접속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례가 논거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 흐름에 따라서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컴피티브 엣지 판례인데, 소설문 2번에 의 취지 쪽을 가보면 일단은 취지를 써놨습니다. 자, 7호도 취지가 뭐냐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고 독점 적응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33조 1항 7호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 보이게 쓰는 그 취지가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데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모두 유형화해서 법문에 나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 다른 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밑에 보면은 출원상표가 여러 개의 단어나 문구 혹은 문장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개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밑에를 보면 뭐가 써있죠?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 문화. 그래서 흔히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한지를 보시면 돼요. Processing your cold resistance style 보면은 일단은 이게 말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당신의 방안 스타일을 가공 하나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데 설령 인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질 직감으로 보기 어렵고 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결론을 틀리신다고 해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제가 결론 그 반대로 쓰실 만한 거리를 하나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알파 판례가 나왔습니다. 알파 판례.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제가 알파 판례를 냈는데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표장이 아예 안 나오고 표장 X, 표장 뭐 A 이렇게 나오는 거 많으니까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딱 당황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이게 55회인가요? 55회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구성 A, B 이런 식으로 줬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B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상표가 있는데 이게 X라는 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 A가 B에 비해서 크고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상표를 썼다는 사실관계를 줬는데 상품이 1이 있고 상품이 2가 있고 상품이 3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줄였냐면 자, 세 번째 줄부터 이렇게 줬죠. 표장 X를 표시한 상품 1을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해 왔다 해서 상품 1을 판매한 사실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첫 번째 문단이 거의 전체 문제의 반절 정도죠. 근데 거기서 세 번째 줄부터 거의 한 10째 줄까지 전부 다 상품 1 판매한 사실관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죠?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이걸 하실 때 상품 1을 판매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건 이거를 포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판례에서는 꼭 포섭을 잘 하시는데 33조 2항에서는 포섭을 한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근데 33조 2항 논점을 주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준 것만으로도 바로 단박대출 판례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정태우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었는데
이전까지는 심사기준상 기준들만 있어 왔는데 단박대출 판례에서 33조 이항의 판단 요소들을 구체화해서 판단한 그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출제 의도를 읽으시고 포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들었냐면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긴 했는데 얘만 사실관계를 잔뜩 줬고 얘는 거의 안 쓰긴 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사식치는 여기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거를 드렸냐면 상품1과 상품 2가 어떤 관계라고 했죠? 사회통념상 동일이라고 했죠. 자, 근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통념상 동일이 있고 사회통념상 동일이 있는데 그게 그냥 판례에서 섞어 쓰는 표현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가 어떻게도 말하냐면 거래사회통념상 동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통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정되는 범위라면 자, 표장이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완전히 똑같은 걸 뭐냐면 그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동일의 범위를 조금 넓힌 범위가 뭐냐면 사회통념상 동일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동일까지를 동일성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까지만 동일하다고 줬고 얘는 지금 비유사하다고 줬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을이 표장을 판매하고 있는데 얘는 Y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랑 C를 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똑같이 상품 1, 상품 2, 상품 3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알파벳이라고 했어요. 사실관계가 복잡하죠. 그리고 이거는 흔하다고 들었죠. 예. 이거는 흔한 거여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얘도 지금 흔해서 식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원래 없고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용액의 식별력을 취득했으니까 요부로 본다는 논리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구성들이 식별력을 취득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강조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해당 소송이 인용되기 위한 논리를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가 사식취를 취득해서 얘가 요부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부이기 때문에 이쪽과 유사해서 인용이 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품 범위를 줬죠. 일단 얘에 대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요부입니다. 그래서 얘랑은 이 상품에 대해선 A가 요부여서 상표가 유사함으로 인용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에 얘도 사식취가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인용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 범위에는 안 된다 해서 얘가 기각된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알파 판례를 낸 거죠. 알파 판례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자, 일단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그 상표는 요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원래 있던 법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 알파 판례가 출현을 하면서 그 요부로 볼 수 있는 상품 범위를 제한 없이 전 상품에 대해서 요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요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알파 판례에서 그거를 사용한 상품에 관하여 라는 판시를 함으로써 상품 범위를 좁혔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록 전에 그러니까 출원 상표를 등록 전에 사용을 해서 사식취를 해가지고 유사 판단하는 이런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일단은 알파 판례가 논점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도 지금 어떻게 해드렸냐면 상품 범위를 제한할지 제한하지 않을지로 갔죠. 그래서 다른 것 같은 경우에 학설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학설 이름이 왜 중요하지 않은 거냐면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면 학설 이름이라는 게 참 정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논문마다 학설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통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나 교과서나 아니면 논문 같은 데서 제한설, 비제한설이라고 일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학설 이름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비제한설, 상품 범위를 제한한다는 학설, 그리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학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학설 쓸 때 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제한설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한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한다는 학설이 지금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동일 범위만 본다는 게 있고 유사 범위까지 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학설이 많아요. 근데 학설 배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서 학설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을 다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나는 이것만 있지 않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안다는 뉘앙스를 살짝 주기 위해 제한설, 비제한설 등이 있다라고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소하지만. 근데 바쁘셔서 사실 이런 것까지 보기 힘들긴 하지만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자세하게 쓰셔야 이게, 근데 왜냐면 이거 설명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꼭 현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점수가 깎여요. 이게 아니고 이런 설명을 드려야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제한설, 비제한설이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등이라는 말도 써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례가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잘 정리해서 판례를 기본서를 써놔야 여러분이 학습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용한 상품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품의 하나요, 또는 사용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하나요 요구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정리해 놓으신 책이 있어요. 근데 알파 판례 원문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어떻게 말하냐면 사용한 상품에 관하여 그 유사 판단 시 요부로 본다라고 법리적 판시를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판시했죠? 사용한 상품에 관하여 유사 판단 시 요부로 본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서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 이게 알파 판례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물감이 나오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물감, 포스터 컬러, 수채 물감 이런 거를 전부 다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로 봅니다. 그래서 포섭을 할 때 어떻게 포섭을 하는 거냐면 그림 물감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에까지 요구를 보게 포섭을 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떤 걸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 법리를 쓰고 적용을 하는 걸 쓸 때 법리 쪽에는 사용한 상품에 관하여 유사 판단 시 요구를 본다고 했고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를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리고 밑에 포섭을 할 때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까지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래사회 통념을 여기다 올리셔도 되긴 한데 원래 판시가 그렇게 판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맞춰서 쓰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 부분에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까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그러면 사식취를 해서 등록받은 게 어디까지 사식취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사식취를 한 건지를 포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용을 하긴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용 기간, 사용 횟수, 사용의 계속성, 상품과의 관계, 광고, 판매 수량,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되었는지를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단박대출 판례를 써주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의도를 읽으시고서 그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다는 포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상품에 관하여인데 사용한 상품이 이거다. 근데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얘까지 요부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 A에 대해서 요부이므로 A가 요부임을 주장하여 상품 A가 상품 A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고 다만 상품 상에 대해서는 요부를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상표가 비유사하기 때문에 기각을 날 것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쓰실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상품 3에 대해서는 사식취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자의 알파벳이고 얘가 간단하고 흔해요. 그러면은 얘도 식별력이 없고 얘도 식별력이 없죠. 그리고 얘도 식별력이 없고 얘도 식별력이 없죠. 그러면 각 구성이 식별력이 없고 각 구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그 양상표의 유사 판단을 하면 이게 비유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비츠 판례에서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써주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질문 뉘앙스를 어떻게 드렸죠? 인용하기 위한 논리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터치해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터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답안으로 넘어가면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소설문 1번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제가 중요해서 냈을까요? 이게 사실 중요해서 낸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한 4년, 5년 전에는 판례 문제만 디립다 나오다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57회인가요? 완전 절차 문제만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58회, 59회를 지금 다
균등하게 분배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문도 하나 나오고 뭐 좀 여러 가지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온 단문 중에 지금 실전 GS에서 안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중요한 게 이거라서 낸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 GS를 수강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문제 안 풀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약간 그나마 남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보통 명칭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보통 명칭하는 찍으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모든 GS에 다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왜 다 있었냐면 작년에 보톡스 판례라는 판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명칭화가 이슈가 많이 됐고 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빡세게 준비해서 저는 그거 막 호치키스 뭐 지프 이런 것까지 다 썼어요. 예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찍히는 건 사실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혹시 다른 강사분 강의를 들었는데 찍어주시는 게 있으면 꼭 외우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조금 찍는 게 뭐냐면 공유가 지금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단문. 공유에 관련된 단문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재작년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단문을 물어봤고 인식도에 관한 단문을 물어봤고 작년에 보통 명칭화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좀 남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상표의 기능이랑 공유에 관한 단문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보시더라도 공유에 관해서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상표의 기능은 사실 이게 낼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상표 기능이 만약 나온다면 어떻게 써주시면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단순하지만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상표의 기능에 관해서 만약에 논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 상표를 보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표법 1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상표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그 상표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 단문을 쓰시더라도 상표법 1조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표법 1조로 시작하시면 되고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타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다르긴 한데 그 이제 L로 시작한 책 있잖아요. 그 책에는 이게 기타 기능이 좀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게 기타 기능이 없어요. 태로 시작하는 책 있잖아요. 그게 기타 기능이 제가 기억하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써주시면 좋은데 자출품간기로 일단 다 외우신 다음에 기타 기능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상표권은 사건인 바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적 기능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기능까지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미 그대로 읽으셔갖고 써주시면 돼요. 실제 교과서를 봐도 다타상품 식별 기능은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기능이다. 출처 표시 기능은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풀기만 하면 되니까 배점 채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근데 조금만 써주시면 좋은 건 품질 보증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많죠. 뭐가 있는 거냐면 34조 1항 12호가 품질 오인을 방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품질 오인되게 사용하는 건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119조 1항 2호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분량을 늘리고 싶으시면 이거랑 관련 있는 조문을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답안 5페이지를 보면 자, 단문 문제에 제가 이거를 채점을 했었는데 채점을 이게 단문 문제라고 준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문 문제인데 불구하고 논점의 제기나 문제의 소재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논점의 제기나 문제의 소재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줘서 법률 쟁점을 내가 끌어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제가 논점을 드렸잖아요. 근데 논점을 파악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원래 법률 답안지 쓰실 때 단문 같은 경우에는 서설로 시작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설로 시작하시던지 아니면은 상표법의 목적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단문을 잡으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조를 쓰고서 밑에 이렇게 그 배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박아주면서 여러 가지로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설문 2번에 들어왔죠. 소설문 2번은 뭐냐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받은 상표에서 상표의 일구성이 요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표가 이렇게 등록 여부 결정시가 있었는데 얘가 사식치를 여기서 이미 완성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은 케이스가 있고 그 원래 무효 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 구성 부분에 식별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후에 사식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먼저 논의 순서가 이겁니다. 원래 출원 전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했던 경우에는
요부로 보면은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부로 보는지 안 보는지 대립이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요부로는 당연히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가 논점이 됐다는 거죠? 알파 판례에서 어느 상품 범위까지 보는지에서 논점이 된 거라서 상품 범위 논점 판례가 있던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등록 후의 사직치는 뭐가 있는 거냐면 등록 후에 뉴발란스 판례가 이 N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간단하고 흔한 표정인데 등록 후 사직치를 한 경우에도 요부로 볼지 안 볼지가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낸 경우에 어떻게 판시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록 후 사직치를 했는데 요부 인지도 문제가 되지만 상품 범위도 문제가 되는 판례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범위 판례와 등록 후 요부가 된다 안 된다 판례를 섞으셔가지고 여기서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범위 판례가 물론 이게 판시 자체는 여기서 나왔지만 이 법리가 이쪽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품 범위를 이쪽으로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범위 판례가 만약에 상품 범위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쪽 판례를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알파 판례를. 그러니까 이것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문제 소재 제가 지금 어떻게 썼냐면 항상 지금 이런 논점이 나왔을 때 교과서라든지 논문에 어떻게 쓰일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받은 상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드렸죠? 알파 판례로 드렸기 때문에 어떤 구성이 식별력을 취득했을 때 라고 쓰시는 것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을 받은 거는 다른 거죠. 뉴발란스랑.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밑에서 이거를 꼭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그러니까 논의를 집중을 시켜주셔야 돼요. 요부인지 아닌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구성이 요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교과서를 많이 읽어봤다는 거를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인 출처운동 반지 이후에 상품 범위 제한 없다는 비제한설 이렇게 키워드 살려주시면 되고 33조 2항 고려에서 상품만 요부가 된다는 제한설 뭐가 있다? 등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상품 범위를 더 나누자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썼냐면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요부로서 유사 판단을 한다는 견해. 사관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한 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 요부가 아니라고 해서 제한설 입장이다. 자, 그럼 판례를 제가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V를 한 건데 여기에 사통동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사안 포섭을 하실 때 사회통념상 동일까지 포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조금 놓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사계 품판관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단박대출 판례가 이게 중요한데 안 나왔어요. 이 의식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그 주지성 저명성 이런 거는 GS를 푸시다 보면 포섭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거를 문제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33조 2항을 안 내면 이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섭하는 습관이 안 드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33조 2항에서 사실관계를 줬으면 단박대출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섭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출인 됐으니까 요부가 돼서 상품 1, 2에 대해서 요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3번은 뭐냐면 일동 판례입니다. 자, 이제 일동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어디 갔지? 원래 흰색이 없나? 자, 흰색이 없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일동은 어떤 논점이라고 했죠? 119조 1항 2호에서 보통 요즘 GS에 뭐만 나온다? 출처운동만 나오는데 품질 오인에 대한 판례가 있다. 근데 그 의의가 뭐다? 품질 오인 중에서 거기에 이제 품질 오인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산지 오인이 포함됨을 분명히 한 판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동 판례가 뭐냐면 일동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도 확장을 지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작 판례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GS 풀어보시면 3부작 안 나온 게 없을걸요? 그러면 3부작 판례를 냈는데 그거는 출처로 내고서 밑에 이제 배점이 좀 남으니까 품질오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트로 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동이 소주, 위스키, 약주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받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했죠. 그래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해서 얘가 어떻게 썼냐면 포천을 박아서 일동 막걸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걸리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약주랑 막걸리가 유사 범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상품 범위를 틀리셔도 사실 별로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쓰시면 좋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점 때문에 안 써놓긴 했는데, 얘랑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만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므로 통상사용권자이다 까지 포섭을 해주시면 좋긴 좋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실전지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전용 사용권을 계약만으로 발생한다는 논점이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개정법이냐면 12년도 3월 15일 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전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1, 2, 3.1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별 중요한 논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정법인데 10년 지나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보신 다음에 이게 뭐로 유명해져 있냐면 일동이 지금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병이 이제 등록을 받아놨는데 그 지리적 표시로서 일동을 등록을 받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을 받은 지리적 표시랑 상표법상 지표단을 등록받은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섞어서 쓰신 분이 계셔서 저번 달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병이 일동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상표를 무효로 시키기 위한 그거를 쓰라, 이렇게 논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표 자체에 있는 무효 사유가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 사유를 검토를 해주시고, 상표가 사용이 되는 범위가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유사 범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권자가 쓴 거면서 3호는 문제 삼지 말라 그랬으니까 2호가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 사유도 이게 사실 까다로워요, 처리가.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GS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대형 강사님들이 GS를 내시면 그 질문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깔끔하지 않으면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간결하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왜냐면 저도 친한 강사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과정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질문 어택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질문 나오면 러프하게 된 게 자꾸 이렇게 분명하게 바꾸게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러프하게 좀 낸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33조 1항 4호를 쓸 때는 뭐냐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면 상품 범위에 상관없이 본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상품에 대해서 33조 1항 4호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일동이 막걸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니까 4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막걸리를 등록을 받았다면,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동이 자동차에 대한 산지로 인식이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 막걸리에 대해서는 산지로 인식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분명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약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포섭을 했냐면, 실제 쓰실 때도 단원에서 원래 쓸 수가 없어요.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동일 범위까지만 요구로 본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죠. 근데 산지를 어느 범위까지 산지로 본다는 건지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쓰실 때 자기 맘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와 동일 유사 범위에 있는 소주, 위스키, 약주에 대한 산지로 오인될 염려가 있다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나마 막걸리랑 비슷한 게 이게 발효된 술이니까 이런 건 보통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증류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죠? 발효주?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주랑 그나마 좀 더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막걸리랑 유사하다고 보이시는 약주까지 산지 표시로 직감될 여지가 있다라고 썼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쓰실 때 단원에서 쓰지 마시고 러프한 사실관계는 내가 원래 판단을 못하는 거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면서 약주까지 사식주, 그러니까 산지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분께서도 강조를 하시긴 하는 건데, 문장이 끝나는 거를 분명하게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표법이 분명하게 없는 부분은 여지가 있다라고 쓰는 거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면은 뭐뭐라고 판단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3조 1항 4호까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니까 전부가 무효사유가 있어요. 근데 33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약주까지 산지 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어차피 전 상품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품 범위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결론이 안 바뀌죠. 무효가.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내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게 꽤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특허든 상표든 민소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특허 상표가 이런 게 나오니까 꼭 주의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34조 1항 12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품질 오인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18호가 나옵니다. 18호. 근데 여기서 18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18호를 냈을 때 18호만 물어보기 참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서 18호를 조금 물어보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18호는 뭐냐면, 농수산물 그 법에 따라서 등록받은 그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지리적 표시까지는 되는데, 상품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일한 상품은 적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18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판단을 빨리빨리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캐치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119조 1항 2호가 품질 오인을 방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품질 오인 방지하는 거를 써주시고, 판례가 뭘 한 적이 있다. 일동 판례 기억하셔서 119조 1항 2호에 대해서 산지 오인을 본호의 품질 오인에 포함시켜 판단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동에서 나온 막걸리로,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시의 일동면에서 나온 막걸리로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번호 2호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소사유 있다. 이렇게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동 사실관계 거의 비슷하게 낸 거니까 이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A급은 3부작 판례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밑에 뭐가 나왔냐면 일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갑이, 자, 지금 어떤 걸 등록받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원래 사실관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원래 어떻게 등록을 받았냐면, 포카로 등록을 받고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포카칩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갑이 따로 등록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포카칩을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원판실을 모르시면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 준 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번역해서 썼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거의 취소 사유만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얘의 의도를 생각하시는데 쓰시라고 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카칩 판례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일동산을 등록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가 포카칩을 사용하는 거는 포카에다 칩을 붙여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포카칩 자체로서 사용하려는 거를 얘 별도로 등록받았다는 그 의도로부터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등록을 받아놓고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법률 문제로서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받은 구성에 다른 구성을 부가해서 사용하는 논점이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게 논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몬테소리 판례도 있고 소문난 3부작 판례가 있습니다. 몬테소리는 뭐죠? 베이비 같은 거를 붙여서 사용한 거고, 그리고 방금 뭐였죠? 3부작 판례는 뭐냐면 3부작에다가 왼쪽 위에 소문난을 붙여서 사용해가지고 구성 부가 사항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뭐냐면 포카에다가 칩을 붙였는데 여기서 다른 판례랑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3부작가 판례가 진짜 많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포섭을 하실 거죠? 사용상표 내에서 등록상표가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포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랑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같아요. 넓게 보면 뭐죠? 구성 부가사안이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얘가 어절이 짧고
얘가 이거랑 대등한 크기로, 동일한 크기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가 형성될 수 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 호칭 관념이 형성되는 케이스면 포카치 판례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삼부자, 소문난 삼부자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거 삼부자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카칩을 이렇게 포카칩이라고 써놓으면 포카라고 읽지 않고 포카칩 이렇게 항상 전체로서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생기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근데 이게 판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GS를 푸시면 뭐로 나오냐면 스윙칩, 꼬북칩 이런 식으로 해서 칩으로만 변형해서 냅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일동산으로 내긴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막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제가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이게 뭐다? 구성 부각인 부가인데 동일하다고 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딱딱딱 쓴 경우. 그래서 전체로서 읽힐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근데 그 판례 원사실관계에 뭐가 있다? 얘가 전체 이 세 글자에 해당하는 영문 표장을 등록받은 거를 사안포섭에 쓰면 된다. 어떻게 쓰는 거다? 얘가 포카칩을 영문으로 등록받은 걸 봐서 얘는 포카에다가 칩을 붙인 게 아니고 포카칩을 쓰려는 애다.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중요한데 밀기출이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래. 그 답안을 볼게요. 자, 이제 8페이지를 보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3조 1항 3호가 막걸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서 애매하죠. 그래서 막걸리와 속성 거래 시점이 유사한 약주에 대해서 산지를 직감시킨다고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답안지에 교수님이 얘 좀 봐라 틀렸네 라고 생각하실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뭐 여지는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쓰시면 되고, 자 1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2조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거 중요한 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유사 범위까지인데 상품은 동일 범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제가 플러스 알파 써놨지만 사용권 계약만으로 사용권자가 됐다는 사실도 포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주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거 제가 한 가지 좀 더 드리긴 했는데 상당한 주의에 관해서 논점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58회 때 그 크로커다일 판례가 나왔는데 거기서 상당한 주의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좀 복잡하게 드리려고 이걸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자 이제 12페이지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자 12페이지 보면 제3자가 그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냐면 심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제가 소논점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안 썼는데 12페이지 맨 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119조 5항 심판 청구인 적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19조에 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항이 있겠죠. 근데 그게 몇 항이냐면 5항입니다. 근데 뭐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심판 청구인 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점이죠. 그래서 5글자니까 5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괄호치고 119조 5항, 이거 법전 안 펼쳐보고 빨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신다? 이게 그 13페이지를 보면, 자 이게 12페이지 보면 있지만 사실관계 모르면 등록상표 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동과 산이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불가분적 결합하고 전체 음절도 3음절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일동산을 별개로 등록을 해놓은 점, 이걸 볼 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 호칭 관념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섭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해설 들으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통신 판례 사안을 지금 VN으로 바꾼 겁니다. 왜 VN으로 바꿨냐 하면은 그냥 표장 낯설으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KT를 한번 좀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우선심사 신청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러니까 자, 이거 한 가지만 팁을 말씀드리면, 상표법상 우선심사는 어떤 경우에 된다? 지정 상품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유가 있긴 한데, 자, 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드렸냐면,
그 사실관계 밑에서 두 번째에 사용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우선 심사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얘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선 심사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우선 심사가 지금 중요한데,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중요한데, 자,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53조죠. 자, 우선심사 조문이 몇 조냐면 53조예요. 그래서 53조입니다. 근데 이게 53조를 이렇게 쓰면은 우선심사가 되죠. 그래서 이응시읒이에요. 이응시읒. 그래서 53조가 우선심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네, 소설문 2번에 보면 전자통신기기 도매업을 삭제 보정하였다면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거 사실관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 제가 만든 거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좀 팁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배점이 몇 점으로 나왔죠? 8점으로 나왔죠. 자,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뭐 학원이라던가 다른 강사님께 채점을 받아보면 채점을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1점, 1.5점, 0.5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실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님들이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실제 채점 기준표는 무조건 1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8점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실제 점수가 나오는 걸 봐도 0.5점을 줬을 때 나누기 3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평균 점수를 받게 되면은 그 1점으로 해야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1점으로 줬어야만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점, 그렇게 증거가 하나고, 실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배점표에 1점밖에 없어서 1점 아니면 2점 주고 2점 아니면 3점 주고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점이 많은데 배점이 적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게 논점이 엄청 많은데 8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의 모든 종문을 의 취지를 다 1점 주고 각각의 사안 포섭을 다 1점을 주는 구조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해되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필속이 진짜 빨라서 20 몇 장을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수석할 정도로 빨리 써요. 그러면 20 몇 페이지 쓴다 그러면 이거 한 두 쪽 이렇게 써가지고 의취지 쓰셔도 돼요. 근데 4번 문제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날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미리 원칙을 세워두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배점에 비해서 논점이 많아서 절대 의취지를 다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하겠다? 묶어 쓰겠다는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다음에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묶으신 거는 제가 묶어 놓은 대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볼 때 그랬는데 의취지를 빼려면 막 아려요. 막 1점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용기를 내셔갖고 거기서 배점을 빼놓으셔야 뒤에서 5점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높여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이니까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8점으로 제가 써놨지만 저도 8점을 넘겼어요. 사실 보시면. 그러니까 꼭 점수를 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쭉쭉 대리운전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2017년도에 나온 특허법원 판례인데 쭉쭉 대리운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88에 2588 이렇게 해서 좌우로 정렬 이렇게 제가 판례 자료 넣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실제 판례에서 포섭을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거는 습관 들이면 좋은 게, 뭐 디자인 보호법을 하시든 상표법을 하시든 특허법을 하시든 항상 뭔가를 분석할 때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상단 기재 부분, 중단 기재 부분, 하단 기재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쭉쭉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표시하는 거죠.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대리운전업에 대해서 보통 명칭이죠. 그래서 이건 식별력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588에 2588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전화번호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일단 전화번호는 어떤 게 논점이 되는 거냐면 33조 1항 7호가 논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사안포섭이 아니고 그 논거를 뭘 써야 되는지를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3조 1항 7호는 그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사자식 공특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회선 이거 논점이 나왔을 때 두 개를 다 포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어떤 박스가 이렇게 그 제품 상자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뭐 1588에 1234라고 만약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표로 생각을 할까 아니면 이거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전화번호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는 거를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전기통신 회선 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 다음에 왜 독점하면 안 되는지에서 얘기를 해줘요. 자, 번호를 생각을 해보면 010 어쩌고저쩌고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들이 무한할 것 같지만 이게 개수가 많은 것 뿐이지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전기통신 회선을 보면은 전기통신 회선 번호는 이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렇게 포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 전화번호를 돌려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한 유한한 자원이어서 특정인이 독점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요. 판례가 보통 33조 1항 7호에서 말하는 사자식 공특독이 있는데 이 판례에서 이것도 터치하고 이것도 터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자식은 요만큼 터치하고 공특독은 요만큼 터치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석을 뭐라고 되는 거냐면 판례가 공익을 강조해서 전기통신 번호의 자타상품 식별력을 부정하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강조해서 이런 판시를 했다라는 말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조금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작년 시험 볼 때 이렇게 했었는데, 자, 뭐죠?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허법에서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례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조문이 뭐냐면, 의료법 12조 1항에 보면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딱 이거 보면은 제가 방금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한 건데, 의료법 12조 1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확실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뉘앙스를 딱딱 박아주시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간결하게 딱 쓰시면서 얘는 뭔가 다르네라는 뉘앙스를 살짝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포인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전기통신 회선세법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법 이름을 가로치고라도, 그러니까 종문은 안 해오셔도 되니까 간략하게 박아주시면서 쓰면은 훨씬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라고 쓰지 마시고 전기통신 회선 번호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이 판례를 읽어봤다는 뉘앙스가 확실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이 나오는데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죠? 단어가 여러 개 나열돼 있죠. 그럼 단어가 여러 개 나열돼 있으면 무조건 식별력이 없나요? 아니죠. 흔히 쓰이는 구호나 슬로건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좌우로 정렬한다, 좌우로 정렬한다 이런 말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별력 없고, 식별력 없고, 식별력 없으니까 전체로서 식별력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가운데 부분만 냈습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 보면, 자, 이제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16페이지 보면은, 자, 근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출원을 해놓고 출원의 적법성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게 사람이 헷갈립니다. 출원이 적법하다는 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등록의 적법성, 등록의 유효성, 출원의 적법성, 이게 뭘 물는 거냐면 무효사유나 거절 이유를 물을 때 특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이게 뭐죠? 자, 16페이지를 보면 특허법원 판례가
그 로마자 1번이랑 로마자 2번을 말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각각이 기본 판례에서 원래 말하고 있던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라는 얘기랑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뭐다? 전기통신 번호로 인식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원이니까 공익상 특정인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쓴다? 유한한 자원이고 한 다음에 전기통신 번호 관리 세칙 이런 식으로 써주면 판례 읽어본 티 팍팍 나니까.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 쓰면 이게 훨씬 있어 보이겠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포섭 해주시고 포섭도 1588에 1234가 하고 별로 포섭할 게 없거든요. 근데 뻔한 내용이지만 시간이 있으면 세네 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기통신 해소 번호로 인식될 것이어서 식별력 없고 유한한 자원이어서 번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7호 해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표 실전 GS에서 안 냈던 33조이랑 7호 중요한 논점을 지금 여기서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하게 판례를 잠깐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판례 자료 열어보시면 돼요. 자, 판례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알파 판례가 나옵니다. 자, 윗줄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한 결과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요부가 되지 사용 안 한 상품에 대해서 요부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 범위에 관해서 논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36번째 줄을 보면, 자, 이거 보세요. 법리 부분에서는 동일성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36번째 줄에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물감까지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법리에다가 써셔도 되긴 한데 기왕이면 알파 판례를 그대로 쓰실 거라면 이 구조로 쓰시면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거북표 판례는 제가 안 낸 건데 이거 중요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페이지를 보면, 자, 24번째 줄에 뭐가 있는 거냐면, 도메인이 뭔지 정의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거를 제때제때 잘 박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도메인의 정의와 목적을 식별력의, 그러니까 자타상품 식별 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의의를 쓰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도메인이 뭔지를 쓰라고 하는 거냐면, 판례에서 정의를 한 부분이면서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거로서 의의를 쓰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박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부경법 긴데 제가 끊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엔지니어링 6월 컴피티브 엣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개의 단어면 되는 게 아니고 흔히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만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 포카치 판례 읽어보시면 되고, 쭉쭉 대리운전 판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중요한 논점인데도 안 낸 게 좀 있으니까 다음 거에도 많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이니까 제가 GS 마지막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제가 채점은 제가 직접 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가 010-4943-998입니다. 그래서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전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벽 2시도 카톡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원래 안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주 보지 카톡 때문에 깨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면 그냥 다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라고 제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 책을 찍어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답안 때문에 본인이 고민이 많다, 아니면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카톡을 주시면은 남아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